요즘 들어서 막 힘도 없죠. 공부할 의욕도 떨어지고 갱년기예요. 갱년기. 자, 이번 시간에는 32쪽에 유통이다 보유다는 뭐 공부할 필요 없죠. 상식이죠. 사고 팔 때 부과되는 것을 유통과세라 얘기하고 재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과세하면 보유과세가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뻔하죠. 보유과세는 어떻게 된다? 보유세는 올리고, 그 다음에 거래세, 유통세를 거래세라고 그러죠. 이 거래세는 인하가 된다 하는 게 모든 나라의 조세정책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부할 건 33쪽 맨 위에, 자, 원이 3개 나와 있죠. 요거에 관한 것은 알아둬야 됩니다. 나올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단계별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첫째, 재산을 취득하는 단계. 요거는 바로 전 시간 끝날 때쯤 마무리했던 그 부가세 개념을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교재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조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필요한 게 몇 개라고 그랬죠? 5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죠. 자, 부동산 취득하면 뭘 낸다 그랬죠? 취득세. 여기에는 뭐가 부과가 된다고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요건 취득 단계 나타나죠. 그 다음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해야죠. 등록면허세에는 뭐가 쫓아다닌다고 그랬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 알아두셔야 될 게 감면받을 때가 있어요. 좀 전에 안 했죠? 감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사고 팔 때만 깎아줘요. 감면제도는 사고 팔 때만 나옵니다. 왜? 사고 팔 때는 살 때 한 번만, 팔 때 한 번만 내는 거니까 깎아주는 거고요. 보유세는 매년 내는 거죠. 한 번 깎아주면 계속 깎아줘야죠. 그러니까 보유 단계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사고 팔 때만.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대신에 우리나라 세법은 뭐라고 그랬죠? 깨끗하게, 야 깎아줄게, 감면해줄게, 끝. 이런 멋있는데, 쿨한데 꼭 깎아주면은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너 깎아줄게, 좋은 일에 돈 좀 내놔. 몇 프로 뺐습니까? 20% 뺐죠. 감면을 해주면 좋은 일에 쓸게, 농어촌 특별세를 몇 프로? 20% 걷습니다. 결국 몇 프로 깎아주는 거죠? 80% 깎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하고 있다가 보유했다. 보유하면은 뭘 내야 되죠? 재산세. 여기는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걷죠. 기억나요? 언제 했는데? 아까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있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죠. 종합소득세는 몇 월 달에 내죠? 이번 달에 내는 겁니다. 이번 달에. 여기에 소득세는 항상 뭐가 쫓아다닌다 그랬죠?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쫓아는 다니지만 얘는 뭐라고 그랬죠? 독립세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팔면 뭘 내야 되죠?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여기에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소득세. 그 다음 사고 팔 때는 뭘 받아준다고 그랬죠? 감면. 감면해주면 뭘로 빼서요? 농어촌 특별세를 뺏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러분 저 종합소득세 신고했나요? 표정이 소득이 없어요? 요때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제 5월 1일 날은 근로자의 날이고 그래서 5월 2일 날 사업하시는 분 2분의 세금을 내가 대신 신고하러 갔어요. 일찍 하는 게 좋으니까. 한가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단한 분을 만났어요. 2분을. 한 연세가 80, 그 주민등록 보니까 82세인가 돼요. 부부인데 동갑이세요.
근데 두 분이 손 붙잡고 왔는데 그냥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고 그러면서 두 분이 세무서 오시는 거예요. 나도 가길래 몇 층인지 다 알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력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태워드리고 같이 올라갔더니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오신 분이에요. 두 분이. 근데 두 분이 각각 따로따로 종이 신청서도 어디 있는지 알더라고요. 거기 오래 사셔가지고. 그래갖고 신고서도 직접 작성하세요. 근데 보니까는 뭘 물어보길래 봐드렸더니 남편 명의로 하나, 부인 명의로 하나, 상가 건물이 꽤 큰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 있으면은 힘들게 안 나오시고 어떻게 해요? 세무사한테 맡기잖아요. 두 분이 손 붙잡고 오셔가지고 그것도 5월 2일 날 오셨다는 건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본인이 쓰시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세무사 도움을 안 받고 두 분이 나와서 하시는 분이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짜네요? 왜 짜네요? 내가 더 짠하지. 그분들은 상가 건물 큰 거나 있죠. 근데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좋지만은 대신에 절세라는 게 없죠. 원리 원칙대로만 하는 거죠. 세금 제대로 내겠다. 근데 그것보다는 좀 세무사한테도 일할 거리 주고 더불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몰라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은 상가 건물이 있어도 그쵸? 부탁해요.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네 하지만 또 그렇게 상가 건물이 있으면 그래서 난 그분들이 오셨다는 게 5월 2일 날 오셨다는 거. 그리고 신청서도 거기 딱 서식 그 판에 가서 금방 한 방에 찾으시고 그걸 쓰시는 거 보니까 이건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있는 분이 참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보기 좋을 수도 있고 이거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부탁을 해요. 위임을 해갖고 얼마 더 드리면 되잖아. 주고받고 해야죠. 가실 때 그 많은 상가 건물 이고 가실 것도 아닌데 그것도 자재분야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와서 왜 나 두 장을 왜 쓰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먼저 쓰시고 할머니 나중에 갖고 와서 또 하나 쓰시고 그리고 저한테 뭘 물어보고 꽤 돼요. 가격이 서울 거니까 꽤 돼갖고 자식들이 있나 없나 모르지만 바빠서 그런가 보다. 갑자기 짠해지. 이러면 지는 건데 그죠? 앞으로. 그리고 항상 갈 때 되면은 항상 말일날 가서 돈 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복잡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얘기 하려다 삥 돌아갔어요. 항상 근로자의 날 다음 날 5월 2일 날 가면요. 조금만 웃으면서 얘기하면 아주 공무원이 옆에 탈락 붙여서 가르쳐줘요. 공무원이 써주면 걸립니다. 큰일 나요. 이 신고서 대신 쓰면 걸려요. 가르쳐만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쓰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오래 하실 분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가서 하시든가 월요일 날 가서 하시든가 그럼 모르는 거 많이 배웁니다. 표정이 1년 놀았어 뭐 이런 표정이면 뭐 안 해도 되지만은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요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양다리 걸친 거. 그럼 여기에 지방교육세는 양다리 걸쳤죠. 양다리가 어디와 어디예요? 취득과 보유의 양다리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 보유와 양도에는 뭐가 있어요? 지방소득세가 있다는 것. 이거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돼요. 양도 소득이 생기죠. 그 다음 임대사업하면 월세 들어오겠죠. 근데 취득하면 돈은 나가야 되겠죠. 따라서 취득 단계에는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보유와 양도 양다리. 그 다음 농어촌 나와 있죠. 세 다리 걸친 게 뭐가 있습니까? 농어촌 특별세. 또 하나 있다면은 부가가치세. 두 가지는 양다리 걸쳤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는 세 다리 다 걸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 취득과 보유 세 다리 걸친 건 인지세가 있었다. 보유 단계는 폐지가 됐으니까 사고 팔 때만 뭐가 부과된다? 인지세. 사고 팔 때만 계약서 쓰겠죠. 매매계약서. 여기에 인지를 붙여야 되니까 인지세가 부과가 된다. 끝. 요거는 꼭 알아두셔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법인세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금만 공부합니다. 뒤로 넘어가서 34쪽에 8, 9, 10, 11 요것도 나올 때가 항상 됐죠. 자, 여기에 보면은요, 요거죠. 우리가 납세자다 또는 납세자다. 그럼 납세자의 범위를 얘기하는데 4개가 있죠. 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 요건 납세자라고 볼 수도 있고 납세 의무자라고 될 수도 있죠.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납세 의무자고 세금을 납부하면 뭘로 바뀌어요? 납세자니까 요거의 범위 누구한테 걷느냐 이거죠. 본래의 납세 의무자 당연히 내가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능력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아주 못 냈어요. 그럼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한테 걷겠다. 다음 순위가 뭐가 되죠?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되죠. 요거는 본래 납세 의무자가 그럼 1차가 되겠죠. 1차가 내야 되는데 못 냈다. 그럼 떼어먹히지 않고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한테 걷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바로 이런 수직적인 개념이죠. 네가 못 내면 그 다음 사람한테 걷겠다. 요게 1차, 요게 2차가 되죠. 오케이? 이건 어떤 경우냐? 가정으로 봐서는 남편이 사고 치면은 누가 마무리해줘요? 부인이 해주죠. 그죠? 요게 1차, 2차 개념이고. 넓은 의미로 보면 회사를 따져보죠. 회사는 회사가 내야 될 세금이 있죠. 회사가 내야 될 어떠한 빚이 있겠죠. 그럼 1차가 회사죠. 그런데 2차는 뭐냐? 회사가 못 내면 요거에 대한 무한책임사원이 있습니다. 대주주. 이런 사람들은 회사가 빚이 있어요. 회사가 세금이 체납됐어요. 못 내면은 이 사람한테 걷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청산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와 한 몸뚱아리예요. 회사가 빚지면 못 갚으면은 이 사람이 갚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나오죠. 막장 드라마 1화. 굉장히 의리의리한 응접실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잘생겼어요. 거기서 다과를 하면서 웃는 모습이 1회. 그 다음 몇 회 뒤에는 이제 집에 뭐예요? 사람 빚쟁이들이 막 쳐들어와서 땡깡 부리고 어디 갔어 막 이러고 회장은 뒷목 잡고 쓰러지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회사의 대주주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그 빚 못 갚으면은 누가 부담이 있다? 그렇죠. 대주주 부담이 있어서. 그럴 때 회사가 1차, 쓰러지고 빚쟁이들은 다 뭐가 돼? 2차가 돼요. 회사가 부도 났으니까 이 빚 네가 내라 이거죠. 그런 것들이 1차, 2차 개념이 돼요. 앞으로 막장 드라마에서 빚쟁이 쳐들어오면 1차가 못 갚았으니까 회사가 2차가 의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연대납세 의무자. 연대납세 의무자는 수평적인 개념이죠. 처음부터 의무가 있는 거. 2차는 처음에는 안 생겨요. 얘가 못 갚았을 때만 생기는 거죠. 근데 연대납세 의무자는 동업자 개념이죠. 처음부터 같이 빚이 들어가는 거죠. 가압을 두 사람이 갈비집 하고 있다. 세금이 1억 나왔다. 그럼 가압을 몇 사람이 부담해야 돼요? 두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 수평적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증인. 보증인은 무엇만 보증 쓴다고 그랬죠? 납부만 보증 쓰는 거죠.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신고도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게 시험 문제야. 매번 얘기하잖아. 징그러 죽겠네 이제.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4가지가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자의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라는 건 세금을 악착같이 걷겠다는 의지예요. 첫째, 네가 내라. 안 내면 부인한테 걷겠다. 네가 내라. 아니면 동업자한테 걷겠다. 네가 내라. 아니면 보증인한테 걷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안 내도 세금은 딴 사람한테 거둘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해보죠. 납세 의무자. 그 다음 35쪽에 17번 법정신고기한은 무조건 또 알아둬야죠. 거기에 보면 취득세부터 양도까지 있죠. 오늘 배우지만
나중에 각 단원에서 또 배운다는 얘기죠. 아주 징그러 죽겠어. 징그럽게 해도 안 돼요. 그죠? 고개 끄덕거리면 내가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럼 취득세는 꼭 알아두셔요. 오늘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꼭 알아두세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합니다. 궁금하면은 여러분 집에 가다가 이따가 아파트 하나 계약하고 가요. 잔금 치른 날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라? 60일. 취득일이라는 건 이제 잔금 치른 날이 되겠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은 상속. 요것도 알아둬야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은 상속받는 사람이 국내에 있을 때 6개월이에요. 아버지가 광주에 사시고 아들이 서울에 산다. 돌아가셨어요. 연락하기 쉽죠? 그래서 6개월을 주는 거고, 아버지가 광주에 사시는데 아들이 미국에 산다. 연락하기 힘들죠? 3개월을 더 줍니다. 외국에 주소가 돼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꼭 알아두세요. 써놔야 되겠죠? 그런데 6개월, 9개월도 중요하지만 앞에가 중요하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그러니까 요거죠.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 상속을 받았다 그랬으면 상속일이 포함된 날의 말, 5월 말로부터 몇 개월? 6개월. 6개월이 언제까지인가 해봐요? 6, 7, 안 했어. 그냥 6개월 이러면 되겠죠. 외국에 주소가 돼 있으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주소가 국내에 있던 외국에 있던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때 달라요? 6개월, 9개월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인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왔을 때 실수를 제일 많이 합니다. 꼭 알아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나 등기 등록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배우겠지만 등기 등록할 때는 어떻게 되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돈부터 내란 얘기죠.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뭐 신고 선택할 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요, 미리 할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에요. 그럼 어떡하느냐? 요거는 납부기간도 1일부터 15일이고 또 신고기간도 12월 1일부터 15일 똑같아요. 납부기간, 신고기간 똑같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요. 종부세는 1년에 한 번씩 고지서 나옵니다. 재산세도 고지서 나오죠. 고지서는 언제까지 오느냐 그러면 5일 전까지 와야 돼요. 며칠 전? 5일 전인데 12월 1일부터 돈을 내는 거죠. 요 기간이 납부기간이면 요 날짜가 납기 개시일이에요. 납부기간 첫날 몇 월 며칠이죠? 그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가 와야 됩니다. 그럼 납기 개시가 1일이니까 5일 전이다 그러면 11월 25일 정도까지는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두 가지예요. 11월 25일 날 고지서 오면은 그냥 알아서 돈만 내면 납부기간이 되겠죠. 근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내가 승복을 못해요.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어. 이럴 경우에는 고지서 내용을 무시하고 내가 신고할 수가 있어요. 언제? 1일부터 15일까지. 이럴 때는 뭐가 되죠? 신고 기간이고, 에이 그냥 고지서 맞겠지 뭐. 그냥 돈만 내면 뭐가 되죠? 납부 기간이 된다. 그럼 종부세는 어떻게 하느냐? 원칙 고지서 날라와요. 돈만 내면 돼. 예외로 뭐 할 수도 있다? 신고 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 기간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지서가 5일 전까지 오니까 내 맘이에요. 에이 돈만 내자.
아니야, 나 신고할 거야. 그럼 내 신고한 내용이 맞았다 그랬을 때는 고지서 내용은 없던 걸로 본다는 얘기죠. 이것을 알아두시면 된다는 것. 양도소득세 알아둬야죠. 예정신고는 꼭 알아두세요. 예정신고는 여기 나왔어요. 요건 걱정하지 마세요. 종강날 요거 또 배웁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나간 2주 전에 이거 배웠어요. 근데도 표정이 산뜻하잖아요. 봄 향기처럼 신선해. 2주 전에 했는데 오늘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요건 4주 뒤에 아니 8주 뒤에 또 할 거예요. 예정신고는 무조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가산세 물어요. 여러분 집할 때 꼭 알아둬야 되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에요. 자, 언제냐? 오늘이 며칠이죠? 5월 10일 날 양도를 했다. 그럼 언제까지 신고하냐? 이건 날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5월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말까지 하는 게 예정 신고 납부가 되는 거죠. 이때까지 돈 내야 돼요. 신고하고 요 날짜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확정신고. 확정신고다 그랬으면은 양도를 했으면 2018년에 양도했으면 다음 연도 몇 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확정신고죠.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해가요? 그런데 예정신고 내가 100만 원, 1억 신고했어요. 확정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거 알아둘 것. 나 2주 전에 다시 하는 것 같아 지금. 예정신고를 했으면은 확정신고는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똑같으니까. 1억. 그런데 예정신고를 1년에 2회 이상 예정신고했다. 그러면은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를 갖다가 5월 달에 한 번 하고 8월 달에 집 팔고 5월 달에 땅 팔고 2번 팔았어요. 그러면 확정신고는 5월 달에 반드시 해야 돼요. 확정신고가 뭐냐면 정산 개념이에요. 정산. 여러분이 일용직이에요. 오늘 일당 받았어요. 끝. 그럼 요거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안 해요? 정산해야 안 해요? 오늘 알바 한번 떼어봐요. 그러면 정산 안 해요. 근데 직장 생활할 때 지난달에도 월급 받았고 세금 띄고 이번 달에도 월급 받고 세금 띄고 그러면 연말에 정산해야 안 해요? 더 냈으면 환급 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내고. 오케이?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도 예정신고를 한 번만 했다. 일용직이에요. 확정신고할 필요 없어요. 예정신고를 여러 번 했다. 그러면 정산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5월 달에 확정신고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팔았으면 확정신고 5월 달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년에 여러 번 양도했다. 그러면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아예 시험처럼 다 해줄 거예요. 어차피 공부들 안 하니까.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보면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서 뭘 할 수가 있느냐?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거. 분할납부는 예정 때도 할 수 있고 확정 때도 할 수 있다. 2번 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납부할 세액이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해야지 분할납부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1,000만 원 넘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걸로 해야 되죠.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1억은 너무했고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나왔어. 신고했어요. 예정신고. 예정신고 했더니 계산이 1,500 나왔어요. 1,000만 원 초과됐죠. 그러면 몇 번에 나누네요? 2번. 처음엔 얼마 언제 내야 돼요? 언제 내야 돼? 언제가 750이?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언제 처음 내야 돼요? 7월 30일 신고할 때 얼마 내야 돼? 1,000만 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이내 분납하는 거죠? 2개월이면 10월이죠.
뭐가 네요? 7월에서 8, 90 이래요? 나 믿지 말아요. 오늘은 불신 수업을 해봅시다. 세상에 7월부터 2개월이 7한 다음에 8, 90 이래. 이거 뭐야? 이것도 안 되네. 그럼 9월 30일 날 500만 원 내면 돼요. 2개월이네. 이렇게 금액과 날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확정신고도 5월 달이니까 5월 말에 내고 7월 말에 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납부라는 건 예정신고 납부할 때도 할 수 있고 확정신고 때도 할 수가 있죠.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올까요?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때는 할 수가 없고 확정 때만 가능하다. 왠지 그럴듯해 보이죠.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 분납에 관한 건 다 있어요. 나올 만한 거. 그럼 앞으로 재산세 나올 때 또 까먹을 거 아니? 됐어요. 이젠 아주 능글능글하게 버티고 있어요. 네가 알아서 지치겠거니 하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분할납부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게 35쪽 맨 밑에 나와 있죠. 뒤로 넘어가서 36쪽에 22번 납세고지서 나와 있죠. 뭐 무조건 알아야죠. 고지서 날라오는 건 두 개가 있죠. 재산세하고 종부세. 종부세는 날짜가 항상 똑같다고 그랬죠. 몇 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기간도 그 날짜고 신고기간도 그 날짜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재산세는 7월달 아니면 9월달이죠. 이것도 항상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장마철에 없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7월달에 걷습니다. 7월에 거둘 때는 7월 1일이다 그러면 돈을 안 받아요. 요때를 고지기간이라고 그래요. 5월 달에는 1일부터 돈을 받습니다만은 재산세는 한 달 중에 보름만 돈 받아요. 그럼 1일부터 15일은 고지기간, 16일부터 말일까지가 납부기간이 되는 거예요. 해보죠. 납부기간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 토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 어떻게 공부하시라고 그랬죠? 8월이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에 없어질 재산은 장마 되기 전에 걷는 거고 장마철에 끄떡없는 토지 같은 거는 장마 끝나고 천천히 걷어도 된다는 얘기죠. 말뜻 이해가요? 세법상 장마철은 몇 월이에요? 8월. 뭐 우리 동네는 7월부터인데 다 필요 없어. 세법상의 장마철은 8월. 그 전에 걷느냐 그 이후에 걷느냐. 근데 주택이다 그러면 두 번에 나눠 걷죠. 반은 7월 달에 걷고 반은 9월 달에 걷죠. 그런데 그 옆에 하나 써놓으라고 그랬죠. 주택분 20만 원. 얼마? 20만 원 이하면은 두 번에 나눠 걷지 않고 7월 달에 일괄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 내는데 20만 원 이하면은 10만 원, 10만 원 내기 이상하잖아요. 따라서 몇 월 달에 일괄 징수한다? 7월 달 끝.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23번 가산세, 24번 가산금. 요거에 관한 것은 뒤에서 해드리게요. 지금 하면은 또 써야 되니까. 어디 나오느냐 그러면 뒤쪽에 나와 있는 거에서 설명이 들어갈 건데 몇 쪽에 나올 거냐 그러면 55쪽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체크가 해놓고 왜 체크만 돼 있지 그러면 당황할까봐 거기다 55페이지로 이동 이렇게 뭐 써놓으면은 55페이지에서 설명할 거니까. 되겠어요? 55페이지 그렇게 돼 있죠? 또 있어요. 64쪽. 그 두 가지로 설명 들어갈 거예요. 좀 이따 해드릴게. 지금 해드려요? 중요한 건데 이따가 두 페이지 얘기했죠? 그게 같이 설명 들어갈 거니까. 가산세, 가산금. 뜻만 하시면 되죠. 가산세라는 건 뭐냐? 첫째 줄 끝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산금이다 그랬으면은 첫째 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 다음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 줄 끝에 가산하여 둘째 줄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거기 하나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 줄,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못 찾으셨나 아직? 37쪽에 24 가산금이 보면은 첫째 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두 번째 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세 번째 줄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하나는 가산하는 금액, 다시 가산하는 거 나오죠? 이따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나머진 보실 필요가 없고. 다음 39쪽. 기타 용어는 무조건 그거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면세점하고 소액징수 면제. 자, 여기다가 한번 해드릴게. 자, 공식 하나 배웠습니다. 공식은 뭘 배웠죠? 시작.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 한 번 더 시작. 자, 요거예요. 과세 표준만 가지고 따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과세 표준만 보고 일정 금액 이하면은 아예 세금 계산을 안 해요. 너 면제. 일정 금액 이하. 그럼 일정 금액 이하라는 것은 50만 원 이하, 어디? 취득세만 공부하면 되죠. 또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면적이 나왔을 때 330제곱미터 이하, 그냥 330 이하. 그러면 얼마까지,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면제해 준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면세점이라 합니다. 해보자. 면세점. 면세점은 일정 금액 이하예요. 취득세 꼭 알아두세요. 50만 원 이하를 사면 취득세 면제가 되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세 중에서 사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까지는 주민세 안 냅니다. 이걸 330. 종업원은 월급이 1억 5천 이하는 안 내는데 그건 공부 안 해도 돼.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면세점. 해보자. 면세점. 나 걱정되는 게 또 생겼어요. 뭐냐면 요거. 숫자가 요번 아니. 이한대 시험에 미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격 테스트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시험에 두 가지만 나와요. 틀린 글자 찾기, 그 다음 틀린 숫자 찾기. 이 두 개가 세법의 전부예요. 근데 여기 다 걸리는 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좀 안 냈으면 좋겠어. 나는 이하 미만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 모를까 봐, 그죠?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지 항상. 그리고 이런 거 나왔을 때 제일 걱정되는 거 투. 50만 원 이하. 그럼 시험에 딱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겁먹잖아요. 이하다 그러면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라는 말은 50만 원까지는 면제해 준다는 얘기죠. 이해 가나요? 나 이런 게 제일 걱정된다니까. 이하, 이상, 미만, 초과, 그 다음 숫자 딱 맞춰 나오는 거. 50만 원 많이 들어봤거든. 그때부터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게 이거예요. 세법은. 여러분이 세무사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공인회계사 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안 나와요. 세법은. 근데도 틀리는 건 점점점. 공부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가 나요? 요번엔 계산을 해요. 세금을 계산해. 세금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일정 금액, 미안해요, 미만 이렇게 나옵니다. 일정 금액 미만이면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액수가 적어서 징수를 면제한다. 요걸 뭐라고 그러죠? 시작. 소액징수 면제라 얘기하죠. 그럼 요건 어디서 나오냐?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세, 고지서 날라오는 거. 두 개만 공부해요. 종부세 하지 말아요. 종부세는 2,000원 미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종부세 1,500원 나온 사람 있어요?
표정이 그럴듯한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2,000원 미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가의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한 매당 2,000원 미만이면은 징수를 포기한다는 얘기죠. 2,000원 미만. 겁먹었어요, 미만? 그럼 2,000원 미만은 계산하니까 1,990원 나와서 고지서 보내요, 안 보내요? 왜? 고지서는요, 한 장을 인쇄하면서부터 발송할 때까지의 비용이 2,000원 든대요. 그러니까 적자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이면은 2,000원 들여서 고지서 보내봤자 적자니까 포기한다는 얘기야, 할 수 없이.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 딱 2,000원. 딱 2,000원이면 걷어요, 안 걷어요? 왜? 말을 해, 말을. 뭐라고? 이게 적자는 안 보죠. 적자 안 보면 세금은 걷는다는 얘기죠. 2,000원이면 고지서 보냅니다. 이게 전설 속에 유명한 뭐라고 그랬죠? 본전치기라고 그랬잖아요. 세법은 본전치기는 하는 거야. 적자만 안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일정 금액 미만인데 이하로 나오고, 이하인데 미만으로 나오고, 딱 2,000원, 딱 50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No. 요것도 공짜 제도인데 꼭 알아두세요. 면세점이다 그러면 취득세만 적용되는 제도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똑같이 돈을 걷지는 않지만은 면세점은 어디만 있는 제도예요? 취득세만 있는 제도예요. 소액징수 면제는 어디에만 있는 제도예요? 재산세만 있는 제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박스가 나와가지고 다음 중 취득세 적용하는 제도는 몇 개인가 나올 때 소액징수 면제가 있으면 이건 아니란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미리 설명할게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다 그러면 앞으로 배우겠지만 얘는 공짜 제도가 없습니다. 얘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최저한세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해보자. 최저한세. 최소한의 세금은 걷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는 자 1,990원 나왔어요. 1,990원인데 얘는 6,000원 미달되면 얼마를 걷는다? 6,000원 징수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하니까 1,990원 나왔어요. 얼마 걷어야 돼요? 6,000원. 공짜가 없어요. 최소한 등기하면은 얼마 걷겠다? 6,000원 걷겠다는 얘기죠. 요 세 가지가 중요하고 어려운 거 전부예요. 취득세 공짜 제도가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공짜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6,000원이 안 돼도 얼마 걷는다? 6,000원 걷는다. 끝.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등록면허세 안 써져 있죠. 뒤에서 나올 건데 아예 중요한 건 없을 때도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그게 낫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게? 난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알죠, 제가? 엄청 좋아해요. 우리들은 서로 사귀어도 권태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 여러분들 참 좋아합니다. 항상 밝잖아요, 그죠? 그러지라? 참 좋습니다. 40쪽부터 문제는 한번 풀어보셔요. 그리고 일일학습 문제는 오늘부터 지문 OX로 여러분 프린트 나눠드렸죠? 그 지문 하나하나씩을 꼭꼭 여러분이 보셔요. 조세총론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이론 OX 문제입니다. 처음 할 때는 막 당황하고 막 그러지만 몇 번 연습하면 도사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49쪽에 납세 의무 나와 있습니다. 납세 의무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박스에 동그라미가 3개가 있죠. 이 중에 소멸은 X를 해놓으세요. 17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무조건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성립이 제일 중요하고 성립과 확정이 같이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다 해드릴까? 여기에서는 좀 전에 배웠던 부가세 배웠죠? 그게 다시 한번 복습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납세 의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성립식이 언제 성립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건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아주 쉬워요. 의무가 언제 생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죠. 근데 부동산을 취득해야 취득세 낼 의무가 되는 거지. 부동산은 사지도 않고 오늘 날씨 화창한데 취득세나 내려갈까 이래요? 아니, 이 유머도 안 맥히네.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언제가 의무가 성립이 되느냐, 이건 상식선에서 접근합니다. 자, 첫째,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해야 의무가 성립이 되죠. 따라서 얘는 취득하는 때. 우리가 요 때와 날은 같이 써도 돼요. 취득하는 날 성립하죠. 취득하는 때 성립하다. 해보죠. 때. 요것만 성립식이에요. 언제냐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다 그러면 등기, 등록하는 때. 하는 때, 할 때, 하는 날 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상속세. 상속세는 뭡니까? 상속 개시일 또는 상속 개시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증여세. 증여는 공짜로 받는 거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재산을 취득하는 때. 그런데 얘도 취득하는 때, 얘도 취득하는 때 헷갈리죠? 그러면 공짜니까 공짜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되죠. 취득을 했는데 무엇에 의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중에 소득세만 알면 돼. 똑같으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기간과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해보자. 기간과세. 왜냐하면 기간이 있어서 기간대로 과세한다는 얘기죠. 기간과세를 줄여서 과세기간을 보면 되죠. 소득세는 꼭 외우세요. 과세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있으면 언제 신고하는 거죠? 2019년 5월 달에 신고하죠. 그래서 이번 달이 제일 바쁘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5월, 제일 바쁩니다. 그러면 과세기간이 1월부터 12월 말인데 그럼 언제 의무가 성립되냐? 이날이냐 이거죠. 그럼 상식전에 1월 1일 날 가게 문 열면서 자, 내년에 소득세 내야 되겠다 이래요? 장사 끝날 때 12월 말. 그러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끝나는 때 이러면 되죠. 아니면 세련된 말로 하려고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일 이러면 되겠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따 해드릴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인지세. 인지는 언제 붙여요? 계약서 쓸 때. 따라서 과세문서를 그렇죠. 작성할 때.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 어떤 분은 어떤 과목이 있어요. 어떤 과목이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거기에서는 말장난 엄청나게 차이 있죠. 해야만 한다. 할 수도 있다. 무슨 과목인지 딱 안 떠올라요? 나 어디라고 얘기 안 해요? 세법은 그런 식으로 말장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끝나는 날, 끝나야 할 때 뭐 이렇게 그렇게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수시부가. 수시부가는 뭐냐면은 보세요. 딴 분들은 내년 5월달 확정신고하죠. 다 기다려져요. 다 기다려지는데 미안해요. 이분만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어요? 지갑에? 10만 원? 저랑 친하게 한번 지내봐요. 요즘 10만 원 들고 다니는 분 많지 않은데 그죠? 오, 부자시다. 그러면 10만 원 있어요? 그럼 내가 이분한테 받을 게 50만 원 있어요. 그럼 그때 만날 때마다 지갑에 있는 돈 빼서 이게 수시부가예요.
딴 분들은 5월 달에 내요. 걷어요. 이분만 볼 때마다 걷어요. 그럼 이건 혜택일까요? 불이익일까요? 불이익이죠. 왜 불이익을 주느냐? 딴 분들은 5월까지 기다려도 안 떼먹히는데, 미안해요, 이분은 5월까지 기다렸다가는 떼먹힐 우려가 있을 때, 이럴 땐 수시로 걷는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시부가. 수시부가는 언제? 떼먹힐 우려가 있을 때. 그럼 너무 속보이니까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죠. 발생할 때.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트리오가 있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여러분이 이거 알아두세요. 재산세,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세 가지를 꼭 알아두세요.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도 내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냅니다. 재산이 없으면 이거 다 안 내요.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재산세 트리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은 있다가도 없잖아요. 없다가도 생기고 1년 중에 하루를 선포합니다. 그날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기준일.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1일. 세 개는 똑같아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 되는 건 세 개뿐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세 보면 7월도 있고 8월도 있어요. 얘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과세기준일은 몇 월 며칠만 공부하면 된다? 6월 1일 얘네만. 만약에 세 가지가 아닌 게 6월 1일 이렇게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요겁니다. 쫓아다니는 거. 지방소득세. 자, 여기다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양도소득세다. 그럼 여기에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소득세가 나오죠. 얘는 부가세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따라다니죠. 얘는 얘가 있어야 따라다니죠. 얘의 몇 프로? 10%. 얘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얘가 성립될 때. 해보죠. 얘가 성립될 때. 그게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될 때, 할 때. 뭘로 할까요? 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얘가 있어야 얘가 성립되니까. 또 하나 볼게요. 요거는 지방소비세라는 걸. 지방소비세는요,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여러분이 먹고 입고 쓰는 물건에 10% 붙는 게 부가가치세죠. 내가 옷가게 사장님이죠. 이분이 옷을 사셨어요. 우리 가게에서. 어우, 좋은 거네. 이게 3억짜리예요. 왜 비웃어요? 3억짜리면 부가세가 들어가 있죠. 이걸 가게 주인이 걷어서 신고 납부하죠. 그럼 누가 가져가요? 국세니까 중앙정부가 가져가요. 쟤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광주에서 팔았는데 광주에 돈 남는 건 없단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착오가 생기겠죠. 야, 물건은 우리 동네에서 팔았는데 돈은 중앙정부가 가져가냐? 우리도 가로등 달아야 되는데. 그런 불만이 생겨서 지방소비세라는 걸 만든 거예요. 지방소비세다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10% 걷어가지고 중앙정부에 보내요. 그럼 중앙정부에서 일부를 5%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줍니다. 이게 지방소비세예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는 뭐라고 알아두면 편해요? 부가가치세. 얘가 있어야 돌려주는 게 나오겠죠. 얘가 있어야 얘가 나오겠죠. 똑같죠? 그래서 얘는 소득세가 아니고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이해가나요? 얘가 있어야 얘가 나오고 얘가 있어야 얘가 나오니까 얘가 성립할 때, 얘가 성립할 때 되죠. 자, 그런데 요거 배웠습니다. 뭘 배웠느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다 그랬으면은 아까 요거 배웠나요? 취득단계, 보유단계 나오는 게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는 양다리 걸쳤죠. 얘를 쓸 수도 없고 얘를 쓸 수도 없죠. 이럴 땐 합해가지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이런 말을 써요. 말이 어려워요? 시작. 예,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얘네들이 성립할 때. 그럼 여기 봐요. 얘가 성립할 때, 얘가 성립할 때, 얘네가 성립할 때. 그 다음 마지막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얘, 양도 모든 단계죠. 얘가 성립할 때 3개 나오면 본세라고 해줘요. 원래가 하나면 그놈 이름, 2개면 뭐라고 시작?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3개면.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말이 나오나 이 말이 나오나 다 같다고 보면 돼요. 오케이? 표정이 어쩜 우리 처음 개강인가 봐요? 여러분도 학원에 처음 오셨나 봐. 오늘 미안해요. 오리엔테이션도 못하고. 박스에 나와 있는 것 여기까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다 쫓아다니는 세금이니까 앞에 주인공이 누구냐? 걔가 성립할 때, 걔가 성립할 때 이러면 되겠죠. 걔가 성립할 때, 얘네가 성립할 때, 얘네들이 성립할 때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확정. 확정은 뭐냐? 확정이다 그러면 요건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